지금 하는 일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아직 나한테 딱 맞는 직업을 못 찾은 것 같거나 도대체 난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내 인생 직업을 찾아냈는지 그 과정을 완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들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무슨 일 하세요? 잖아요. 저는 그 질문 들을 때마다 속이 턱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제가 해온 일을 딱 한 줄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사업도 해봤고 프리랜서도 했고 직장인으로도 살아봤어요. 이것저것 한 건 많은데 정작 제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며칠 전 제 하루를 보면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어 수업을 들었고 10시부터 5시까지는 교육기획자 일을 했고 5시부터 9시까지는 고등학교 진로 멘토링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또 커뮤니티 매니저 업무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진짜 열심히 살고 있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관심 분야도 자주 바뀌고 또 저한테 일을 시키면 웬만한 건 다 해내니까 사람들이 저를 믿고 계속 새로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업무는 점점 늘어나는데 딱히 공통점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조잡해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커리어 코칭도 받고 제가 해온 일을 하나씩 차근차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하나로 저는 인생 직업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서로 연관 없는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저는 대학생 때 교육 사업을 했어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게 학생들에게 발명을 가르치는 교육을 했어요. 학교에서 과학의 날 행사 이런 거 하면 제가 용역을 받아서 행사 운영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을 직접 모아서 학원처럼 운영도 했어서 그때 학생들 모집하려고 아파트 주변에 전단지 붙이고 다니기도 했어요. 또 제가 전화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회사에 있을 때는 신사업팀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실에 홍보물을 보내야 했는데 그냥 보내면 이게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일일이 전화해서 회사 소개하고 홍보물 좀 보내겠다고 허락을 받는 전화를 하루에 100통씩 했어요. 이거 말고도 신사업팀은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는 곳이라 진짜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았어요. 또 커뮤니티 회사에서 일할 땐 한 달에 100명씩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도 했어요. 또 마케터로 일할 땐 뉴스레터를 만들었는데 뉴스레터로 유저 유입 퍼널을 만드는 거였는데 뉴스레터 브랜딩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모두 맡아서 했고 심지어는 남고에서 근무한 적도 있어요. 교과서가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맡아서 담당해줄 교사가 없어서 제가 산학협력 교사로 1년 동안 근무한 적도 있고 기업이 새로운 제품 출시하기 전에 유저 피드백이나 인터뷰 같은 걸 하는데 최근에는 유튜브랑 구글팀이랑 진행을 했고요. 이 외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이디어 드리거나 피드백 드린 게 실제 반영된 적도 있고요.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하지 않았나요? 직업으로 따지면 대표, 선생님, 마케터, 커뮤니티 매니저, 작가 등등 와 근데 서로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했던 모든 일의 중심에는 딱 하나의 패턴이 있었어요. 직업이 바뀌어도 회사를 다니던 프리랜서로 일을 하던 사업을 하던 저는 항상 새로운 시작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더 큰 키워드를 찾게 됐어요. 제가 했던 모든 일은 결국 형태만 다를 뿐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게 SNS 콘텐츠일 수도 있고 교육 콘텐츠일 수도 있고 뉴스레터일 수도 있고 커뮤니티 콘텐츠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봤더니 전부 콘텐츠 기획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평일에는 교육 콘텐츠 기획자, 주말에는 크리에이터. 저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쭉 돌아보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공통점을 찾으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는 0에서 1을 만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왜 이렇게 이것저것을 해? 이게 아니라 나는 여러 시작점을 열어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제 모습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 가능성을 한계짓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저처럼 직무로 스스로를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속에 반복되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인생 직업이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혼자 해보려고 하면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가장 도움받았던 걸 추천해볼게요. 7개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매번 꿈이 바뀐다고 핀잔을 듣는다. 두 번째, 취향이 너무 많은 나는 취향이 없는 걸까 가끔 진지하게 고민한다. 이직할 때마다 듣는 말, 이쪽 업무는 처음이시니까 희망 연봉에 맞춰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번째, 뭐든 무난히 해낸다는 이유로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업무를 자주 떠맡는다.
5번째, 정작 나는 뭐래도 B뿔은 하지만 뭐 하나 A뿔은 못 되는 것이 컴플렉스다. 6번째,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자주 묻는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거니? 7번째, 이쯤 되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다. 이 항목들에 많이 공감이 되었다면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을 추천드려요. 책이 좀 부담스럽다? 그럼 이 영상을 추천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남겨둘. 사회에서는 한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좋은 인재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이 책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길만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만 고를 수 없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저자 에밀리 와프닉은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일을 배우며 하나에만 정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능인이라 정의했고, 여러 관심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은 정체성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고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두 번째는 커리어 코칭이에요. 저는 커리어 코칭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는데, 코칭을 받기 전에는 마치 골짜기에 나 혼자 빠져서 혼자 발버둥 치느라 힘만 빠지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코치님이 저한테 1시간 동안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코치님은 미로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나는 눈을 감고 미로를 통과해야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코치님이 혜진님 오른쪽으로 2발자국만 가봐요. 거기서 몸을 90도 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면서 제가 제 발로 미로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올해 커리어 코칭 말고도 상담에 돈을 많이 썼어요. 1시간에 12만원짜리 상담도 받아봤는데 금액이 부담돼서 잠깐 더 저렴했던 곳으로 옮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격이 3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상담사가 어떤 정답을 내담자에게 주입하느냐, 아니면 내담자가 스스로 정답을 찾게 하느냐. 저는 코칭을 받는 동안 수많은 코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커리어에 대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되게 제가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5회 정도 커리어 코칭을 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라기보다 남한테 쪽팔려 보이지 않는 삶?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 해결이 어렵다면 커리어 코칭도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일에 몰입하는 그 순간을 그리워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만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5번째 코칭을 받고 난 후에 처음 코치를 받고 썼던 글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회사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엄청 컸더라고요. 근데 5번째 커리어 코칭을 받을 때는 전 지금이 좋아요 이랬어서 너무 웃겼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5번째 코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뭔가 제가 단단해지고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데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분은 수영 코치님이신데 인기가 많으셔서 아마 대기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고정 댓글에 정보를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너무 빨리 단정짓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로 잘 걸어가 봅시다.